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들어와! 뭐야? 또 너야? 누가 앉으래? 앉아. 옷을 이렇게 뒤집어 입고 다니는데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놈이야 이거? 급하게 오느라 빨질 못했습니다. 빨 못 빤 거랑 뒤집은 거랑 뭔 상관이야? 이름! 유증여. 자식이 장난하나 지금? 이름이 어떻게 유증여야? 뭐 아빠는 뭐 유류세야? 뭐 동생은 유기농이야 뭐야? 증여받은 이름 아닙니다. 그럼 뭐야? 그냥 받은 이름입니다. 유증여. 그래, 오늘 네가 뭐 때문에 잡혀온 건지 알고 있지? 아니 형사님이 불러놓고 왜 잡혀왔는지 얘기를 하러 가면 야. 이거야말로 적반하장? 야, 요즘이 어떤 시대야? 네. 요즘은 자기 PR 시대란 말이야. 범인들도 말이야. 내가 왜 잡혀왔는지,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는지 스스럼 없이 얘기하는 그 PR 시대란 말이야. 억지스럽지만 유증여! 저는 정말 억울합니다. 억울하다니. 죄가 없습니다. 야, 죄가 없다니. 우리 다 조사했어. 제 이름이 유증여. 합법적인 증여였다고 분명히 제가 형사님께 충분히 제가 전화로 설명을 드렸잖아요. 야, 나도 경찰이야. 이 복댕이 강력반 20년차 베테랑 경찰이라고. 나도 합법적인 거 좋아해. 그래. 네가 그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여했다는 그 사실도 내가 알고 있어. 아니 그런데 왜 오라고 하신 겁니까 그렇다면? 잘 들어봐. 요즘 말이야, 이 증여가 아주 유행이야. 네, 그렇습니다. 나 또한 우리 또 국민들 또한 유행에 아주 민감한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왜? 무엇 때문에 나에게만 알려주지 않는 것이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너의 죄다.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네가 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냐. 바로 얘기를 해봐. 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얘기를 해봐. 형사님, 그래. 앞으로 이런 개인적인 상담은 좀 경찰서로 부르지 말고 그렇지. 요 앞에 가면 왜 복다방이라고. 복다방. 안 돼, 이 자식아, 안 돼! 왜 안 된다는 겁니까? 복다방 DJ, 그 복다방에 그 박 DJ 있잖아, 걔 너무 잘생겨서 안 돼. 성호팍? 성호팍 DJ. 네, 근데 그 뭐 비단결 옷에 더벅머리에 기타 치고 띵가띵가. 네네네. 걔 안 돼. 왜 안 된다는 거죠? 걔 너무 잘생겼어. 내 그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네가 이 경찰서에서 나에게 이실직고 해봐. 어떻게 증여를 합법적으로 절세를 하였는가를. 알겠습니다. 혹시 형사님 지난번에 1가구 2주택 주택임대 사업 하겠다고 했던 단발머리 단발 알지? 알고 있지? 단발머리 소녀? 김이 3cm 단발머리. 요즘 전화 옵니까? 가끔 오지. 그 단발머리 소녀가 아크로 리버파크 84제곱미터에 살고 있다는 첩보를 제가 그 평당 그 가격이 1억을 왔다 갔다 한다는 그 아크로 리버파크 아닌가? 반포동? 그렇지. 반포대교를 가기 전에 우측으로 보면 이렇게 마천루처럼 솟아있는 그 그렇습니다. 아파트먼트 아닌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아크로 리버파크가 그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가격이 한 15억 정도 했는데 이번에 그 예정 공시가격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왔지. 이것이 19억으로 올라가면서 그 재산세하고 이제 종합부동산세, 이 보유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게 한 600만 원 정도 냈던 걸 이제 900만 원까지. 세금 폭탄이구만. 그렇습니다. 난리가 아니 뭐 났구만. 폭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어쨌든. 네, 이렇게 증여라는 거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많이 늘어나는 요럴 때 유행을 하는 뭐
네, 하여간 뭐 독감처럼 그런 현상이구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4월 말이 되면 이 애정 공시가격이 확정 공시가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확정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 이전의 공시가격으로 증여를 한다든지 하면 아무래도 증여세를 작게 낼 수 있겠죠. 아, 그런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증여를 할 거면 4월 말 공시가격 확정되기 전에 증여를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그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더더구나 증여를 하는 방법 알려달라고 했으니까 그럼 제가 얘기해봐. 말씀을 드리면은요. 합법적으로. 그렇습니다. 합법적으로. 우리 합법적인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럼. 제 이름이 유증여인데 그럼. 바로 쪼개기가 있습니다. 사과 자르든 뭐 이렇게 뭐 재산을 어떻게 이걸 하나 그렇습니다. 이거를 근데. 자, 우리 형사님이 그럼. 아내분과 함께 쪼개기를 하면 아무래도 보유세가 작아지겠죠. 오. 20억짜리를 10억, 10억. 지분 쪼개기. 오. 반반, 그러니까 증여를 하는 거죠. 아내에게.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네. 또 하나는 줄이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주택이다, 3주택이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하나를 증여를 해서 나의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아, 그런 방법이 또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증여를 하는 방법들 중에 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은요. 결국 우리가 사전 증여라고 이걸 하는데요. 죽을 사자에 죽기 전에 증여를 하는 거예요. 살아서 하는 거죠. 아, 팔딱 살아있을 그렇습니다. 상속은 내가 죽어야 할 수 있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내가 죽기 전에 물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물려주는 거죠. 아. 자, 근데 이 사전 증여는 배우자에게는 6억까지 무상 증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들어본 것 같아.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자녀는 물론 2천만 원 정도 되지만은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팁이 있는데요. 내가 내 자녀에게 바로 물려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지. 내 손자나 손녀에게 물려주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이런 걸 보고 세대 생략 증여다. 가운데를 생략한. 그렇습니다. 그 뭐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 그렇죠. 만약에 상속을 하더라도 내가 내 자식에게 물려주면 또 한 번 상속세를 내죠. 상속세? 내 자식이 또 그 자식에게 물려주면 또 상속세를 내죠. 오, 계속 상속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100세가 지나가면 재산이 0이 되겠구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그런 측면에서 세대를 생략하는 증여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거 또 좋네. 하나는요. 또 하나. 부담부 증여라는 것도 있는데요. 사실은 그냥 다 증여를 하는 것보다 사실상 거기에 있는 전세 같은 것들을 안고 하게 하는 채무를 부담시켜서 하는 방법인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설명해봐. 내가 내 자녀에게 한 2억 정도 매월 월세가 나오는 오피스텔을 사주고 싶어요. 네. 자, 그러면 2억 정도를 하려고 그러면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니까 그렇지. 1억 5천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당연하지. 그렇습니다. 요럴 때 1억 5천 전세를 끼워서 하게 되면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서 실질적으로는 2억 원의 재산을 증여하게 되는. 야, 이거 어찌 보면 뭐 이거 불법 아니지? 합법적입니다. 좋은 방법이구만. 자, 그런데 무조건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아니 지금 얘기로 봐서는 네네. 무조건 증여를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형사님이 원래 이렇게 좀 귀가 좀 얇으시잖아요. 그렇지. 네, 그게 조금 단점이시긴 한데, 자, 요거는 내가 이것을 얼마 동안 가지고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도 우리가 좀 보유 생각, 기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내가 총 재산이 얼마 돼. 뭐 그냥 절대적인 기준을 좀 하긴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10억 이하 정도다. 이럴 때는 그냥 상속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배우자냐 자녀를 합산해서 10억 이하까지는 상속세를 거의 안 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10억 이상일 때는 증여에 대해서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다. 자, 어쨌든 이것이 상속이냐, 증여냐, 매매냐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세무는 세무사에게. 뭐 제가 뭐 세무사 협회에서 뭐 저거 홍보대사 아니지만 어쨌든 전문가에게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무조건 내가 혹해서
아 이거 뭐 무조건 증여를 해야 되겠다 이건 아니고 10원짜리 하나까지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증여를 할 건지 결정하는 거 이것이 복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게 부동산 하나를 사더라도 마치 네, 편의점에서 빵 하나 사는 거와 다르게 이것을 또 내가 갖고 있던 것을 자식에게 와이프에게 주는 이런 절차 모든 절차에도 세무와 법이 다 따라오는 거구만.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법을 알아야 세무를 알아야 절세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인데. 그렇습니다. 유증여 씨, 네. 저 모르시겠습니까? 아니 갑자기 아니 형사님이 저를 불러놓고 아니 지난- 무슨 죄냐고 묻더니 이제는 또 지난 1982년 82년? 당신의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하나 들고 나간 그 첫째 아들 기억나십니까? 아니 혹시 제가 그 당신의 아들입니다. 혹시 너가 나의 큰아들 유재성입니다. 아니 유성호입니다. 아버님. 유성호 아버님. 성호야. 아버님. 아니 근데 갑자기 왜 이렇게 찾아온 거지? 지금까지 연락이 없다가 아까 어. 앞서 다 말씀하셨잖아요. 뭐를 얘기해? 아버님께서 저에게 증여해 주시는 모든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셨으니까 증여 살아생전에 사전 증여를 사전 증여를 또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재산을 우리 와이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시아버지 부동산을 우리 며느리가 애들도 아버지의 재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대 생략 증여를 내 손자가 아버지 증여해 주시죠. 아버지. 성호야 네. 아무리 증여가 중요하다지만 네. 오늘 복댕이 녹화는 끝내야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외쳐주겠니? 그렇다면 아버지 공공표 부동산 쇼 복댕이 아버지 성호야 언젠가 나를 위해 복다방을 잘라주던 그 사냥 로키는 영화다 오늘은 완지 봄바람에 살랑살랑 혀가 꼬여요 완지 파 DJ 파 네 완지 성호파 야파 어제 과음하셨나봐요. 과음하지 않았어요. 과음하지 않았는데 왜 혀가 꼭꼭 꼬이는 것 같아요? 그냥 봄바람에 살짝 취했을 뿐이에요. 아 그런 거요? 살랑살랑 봄바람에 아. 내 혀도 살랑살랑 아우. 취했어요. 아우 스프링 봄이에요. 우리 오늘 이번 목다방 방송 끝나고 네네. 해장국이나 먹으러 가요. 아우 해장국 좋아요. 그런데 네. 해장국 특히나 이렇게 혀가 꼬일 때 해장국 드시러 가서 어떤 경우에도 예. 절대 네. 네. 들깨를 넣어 드시면 안 됩니다. 오. 너무 위험합니다. 오 마이 갓. 들깨가 그렇게 위험한 음식이었나요?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왜 그렇게 안 된다고? 다른 모든 음식에는 괜찮지만 네. 해장국에 그것도 만취한 상태에서 네. 해장국을 먹을 때 네. 들깨를 넣어 드시면 드시면 들깨를 넣는 순간 술이 들게요. 오 마이 갓! 당신의 그 썩은 농담 때문에 술이 확 깼어요. 술에 들게요. 들깬다고? 들깨 넣어 드셨어요. 들깨신 것 같은데. 들깨 하지 마세요. 지나가는 들깨가 확 물 것 같아요. 술이 들게요. 알겠습니다. 좋은 충고 잘 받아드리겠고요. 3,800원짜리 콩나물국밥 잘 먹겠어.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사연 어떤 사연을 보내주셨는지 함께 볼까요? 시청자 사연입니다. 2년 전 은퇴를 했습니다. 당시 은퇴 자금으로 6억 원쯤 모아두었는데 그동안 생활비로 1억 정도 까먹고 현재는
대략 5억 정도 남았습니다. 그때도 수익형 부동산으로 갈아타려고 무진장 알아봤는데 파리 부동산 대책 등 규제가 쏟아지면서 주저하다가 시간만 보냈습니다. 생활비로 다 쓰기 전에 좀 안정적인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은퇴자께서 이렇게 직접 보내주셨네요.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해결 사연만 보내주었는데도 은퇴만 하였는데 복댕이! 은퇴 복댕인가?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은퇴 자금을 마련하셨다는 거. 그렇습니다. 마련됐습니까? 저는 지금 조금씩 마련하고 자, 있습니다. 더더구나 이 은퇴 자금을 다 써버리기 전에 아하. 수익형 부동산 쪽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이 자체, 그 자세 그것만으로도 복댕이 드리고 싶습니다. 훌륭하십니다. 네,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의 어떤 그 생각을 약간은 조금 우리가 교정시켜 드릴 필요는 있겠다. 어떻게 교정해야 될까요? 자세가 발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똑바로 의자 앉아. 좋습니다. 복댕이. 좋습니다. 자, 자세 푸시고.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시청자님처럼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사실 파리 대책이나 이런 게 수익형 부동산 쪽 규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었거든요. 보통 나라에서 하는 규제라 하면 모든 부동산에 관한 어떤 규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틀리단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오히려 아파트 쪽의 규제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이럴 때 수익형 부동산 쪽은 풍선 효과라고 해서 오히려 더 상대적으로 보면 혜택이 더 많아지는 이런 거였는데 무조건 규제하니까 아하. 그냥 못 하셨던 거죠. 지레짐작으로. 그렇습니다. 아하. 사실 근데 2년 동안 이렇게 수익형 부동산들이 많이 올라 버렸습니다. 이런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익형 부동산은 뭐 살 데 곳이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희망입니다. 우리 그 보니까 박 형사님, 박 형사님 아니시고 지금 경사는 요 앞에 경찰서가 경사고 저는 그렇고요? DJ. 좀 비슷하게 닮으신 것 같아가지고. 저를 많이 사칭하고 다녀요. 그렇습니까? 우리 DJ 밖에서도 그러면 네. 사례로 설명해 주시는 거 이거 뭐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뭐 네네. 괜찮습니까? 사례로 제가 그만 설명. 좋죠. 있었던 일. 염창역이라는 곳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는데요. 어허. 신축인데다가 네. 뭐 따끈따끈한 뭐 보러 온 신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매매가가 2억 5천인데요. 네. 자, 우리 은퇴자님이 지금 현금을 5억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네. 지금 이것이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까지 지금 당장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 지금 계산을 해보면 자, 5억을 가지고 2억 5천인데 보증금 3천에 월 80만 원이니까 네. 몇 채를 살 수 있을까요? 두 채. 그렇습니다. 두 네. 채를 사고도 보증금 3천만 원, 3천만 원씩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6천만 원이 남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160만 원씩 꼬박꼬박 받으면서 또 현금으로 6천만 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거죠. 요런 또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경우에 우리가 말씀드리고 있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이죠. 한번 보여주시죠. 자, 제가 대출, 반전세 이렇게 놨는데 어떤 거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대출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저는 오늘은 거꾸로 반전세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요? 자, 혹시 우리 은퇴자님이 이렇게 당장 월세를 받고 있다가 네. 사람이 살다 보면 갑자기 현금이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 비해서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환금성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반전세다. 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정말 전세 제도라는 놀라운 제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월가에 가도 이런 방법은 없을 텐데요. 그렇죠. 자, 어떻게 자산을 유동화하느냐 하는 거죠. 뭐냐면 만약에 내가 갑자기 1억 정도가 필요하다. 반전세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증금 1억 3천에 월 30만
원 또는 뭐 40만 원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갑자기 2억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현재 여기가 전세가가 2억 3천까지 돼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2억 3천 전세로 바꾸면 내가 대출을 받지 않고도 2억을 그냥 활용할 수 있겠죠. 이야. 자, 2억을 활용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돈이 더 이상 쓸 데가 없어졌습니다. 그럼 다시 월세로 전환해서 보증금 3천에 월 80을 하면 또 월세가 들어오고, 만약에 내가 목돈이 필요하다면 목돈이 필요한 만큼은 반전세라든지 전세로 돌려서 또 이렇게 하는 정말 자산의 유동화. 결국은 매매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도 얼마든지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왜냐하면 매매를 하고 나면은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그 주변이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또 살 수가 없죠. 그렇죠. 또 매매를 하는 과정에서 양도세다, 취득세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서 반전세 제가 한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아, 자산의 가치를 올리면서도 현금을 유동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자, 또 하나, 구축과 신축 뭐 고르시겠습니까? 저는 구축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왼쪽으로만 가는 겁니까? 네. 그럼 저는 오른쪽으로 직진하겠습니다. 어허, 왜 신축 고르겠습니다. 신축은 좀 비싸요? 자, 비싼 만큼 전세나 월세도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우리 은퇴자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사실상 구축을 사게 되면 그 집을 수리해야 된다라든지 여러 가지 또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그만큼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노후가 될수록 고쳐야 될 것이 더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20년, 30년 그 이상 계속 월세를 꼬박꼬박 받으려면 신축이 좀 유리할 수 있겠다. 요 부분도 말씀드리겠고, 또 뭐 주택임대 사업 이런 걸 활용을 하면 신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취득세 같은 경우에도 85%까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좋겠고. 자, 또 하나 제가 얘기가 나왔으니까, 관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네. 자, 보통 다가구 주택들, 내가 주인 세대 살면서 아래쪽에 원룸을 두고 있는 이런 경우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감정 노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네. 밤 12시에 전화가 옵니다. 아주머니, 네. 저 203호인데요. 그래. 203 학생. 네, 화장실이 막혔어요. 아니, 밤 12시에 자기가 덩을 싸다가 네. 그 덩 때문에 화장실이 막혔으면 지가 뚫어야지. 그렇지. 그거를 왜? 주인이 주인 아주머니한테 전화해서. 내가 쌌니? 자, 이렇게 감정 노동이 좀 크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게.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자, 3개월치 월세가 밀린 303호 지금 취직이 안 되는 이 가슴이 청년 실업자. 자, 3개월 월세 몰린 친구들이 항상 보면 가장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그렇죠. 가장 친절하게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걔가 왜 월세를 못 내는지도 내가 알고 있어. 매일 아침 보니까. 매일 면접 보러 가는 걸 봐. 아이고, 가슴이 아프네. 내 보내기가 어려워. 아이고, 어떻게 근데 나가라. 월세는 밀려. 아이고, 벌써 감정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아파요. 그렇죠. 두 가지가 아픕니다. 그 네. 학생 봐서 마음이 아프고 돈을 못 받아서 마음이 아프고. 맞습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익명성을 요구한다. 그러니까 굳이나 내가 세입자하고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좀 많이 힘드니까. 자, 그래서 은퇴를 하신 경우에 조금 노후에 편안하게 좀 지내시려고 하면 좀 위탁 관리가 가능한 그런 수익형 부동산 쪽에 좀 투자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관리도 다 해주고 그러면 월세, 전세도 다 맞춰주고.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좀 편안하겠다. 제가 이렇게 좀 추천을 한번 드리겠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신축이 그런 게 좀 유리하다는 거죠. 네. 자, 이번에는 수익과 공실 뭐 고르시겠습니까?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수익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왼쪽으로 직진, 저는 오른쪽으로 직진. 가슴이 아프네요. 네, 저는 오늘 공실을 고르겠는데요. 자, 왜냐하면 네. 수익 좋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네. 우리 복다방 우리 MC께서 아주 수익이 높은 상가를 가지고 계십니다. 훌륭하죠. 훌륭하죠? 꿀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한 달만 월세를 내고 나면 11개월 동안 공실이 생깁니다. 말도 안 돼. 자, 너무 이제 고수익을 쫓아가다 보면 네. 뭐 제가 그냥 과장해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네. 사실 명목적인 월세 소득보다 공실을 빼고 난 실질적인 소득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렇네요. 자,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 시청자님처럼 은퇴를 하신 경우에는 너무 고수익을 쫓아가다가 공실이 났을 때 그것을 오는 그 데미지가 꽤 크거든요. 그럼요. 생활비가 매번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면 자, 그런 측면에서 좀 공실 쪽에 초점을 맞춰서 네. 공실이 나지 않는 쪽으로 좀 이렇게 투자를 하시는 게 좀 좋겠다. 수익형 부동산도. 그럼요. 자, 그런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공실이 적잖아요. 왜냐하면 뭐 더더구나 제가 늘 말씀드리는 지하철역에, 그것도 서울 중심권 안에서 지하철역에서 아무리 멀어도 도보 10분, 이왕이면 도보 5분 이내, 공실이 난리가 별로 없죠. 그렇죠. 더더구나 신축, 공실이 난리가 없죠. 말만 들어도 그렇습니다. 느낌이네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은퇴는 자산이나 현금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고 있는 것도 좋지만 네. 정말 황홀한 은퇴를 위해서는 네. 이렇게 우리 시청자님처럼 또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그렇네요. 수익형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거, 이런 것이 은퇴의 복댕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은퇴를 하셨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신 우리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요, 뭐 주저하지 마시고 또 집에 겁먹지 마시고 과감하게 용기 있게 수익형 부동산에 도전해 보시는 것, 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연을 보내주신 우리 은퇴 형님처럼 부동산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고민이 있으시다면 절대로 주저하지 마시고 서울 전화 02-3153-2667로 사연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사연을 듣고 사연을 읽고 가슴 울먹한, 가슴 답답한 그런 사연을 멀끔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자, 이론과 실전 투자를 넘나드는 강의, 부동산이 좋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UNS 하우징 대표 우리 유재성 대표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요. 네. 오늘은 또 과연 어떤 강의를 또 펼쳐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네. 자, 뭐 강의 들어가기 전에 네. 제가 그 아주 뭐 좀 친하게 지내는 그런 그 출판사 이제 대표님이 계신데 그 뭐 잘 모르는데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해서 네. 그쪽으로 그 사무실이 들어오면 어떻겠냐라고 네. 계속 이제 또 뭐 제가 또 부동산 쪽에 관계가 좀 있으니까 네. 계속 이제 그 분양하는 이제 그 젊은 친구인데 계속 이렇게 전화가 오고 뭐 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요. 네. 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조금 귀가 조금 이렇게 귀가 조금 얇으세요. 귀가 네, 귀가 조금 얇으세요.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딱 이제 또 얘기를 한 거죠. 네. 아, 이거 뭐 도대체 뭐냐 이게. 네. 잘 모르는 건데 자꾸 이렇게 들어오라고 한다. 일반 분들은 선뜻 들으면 잘 모르죠. 그렇죠. 더더구나 네. 뭐 아파트형 공장이라고 하니까. 예, 예. 그래서 이분이 하도 이제 또 이 젊은 친구가 너무 성의를 다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거기를 가본 거죠. 가봤더니 네. 본인이 공장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오. 이거는 뭐 대규모 빌딩에다가 본인에게 추천한 그 층수를 올라갔는데 네. 한강이 쫙 보이. 야, 한강이 보이는 공장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하신 거죠. 그 빌딩 자체도 굉장히 깨끗하고 좋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한강 뷰까지 그냥 그대로 사무실에서 그냥 한강 뷰가 다 보이는.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저한테 그 말씀하신 게 본인이 원래 이렇게 뭐 재테크 이런 데 전혀 정말 관심도 없는 분이시고 네. 그런 걸 잘 못하는 분이에요. 예. 뭐 책 만드는 분이면 오죽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귀가 얇은 덕분에 얇은 덕분에 네. 정말 소 뒷걸음치다 쥐잡듯이
아. 대박을 냈다. 사실 많이 올랐거든요. 제가 그 신인 때만 하더라도 김포에는 두 가지였거든요. 김포평야, 김포공항. 김포 신도시라는 게 없었어요. 그렇죠. 아니, 그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희가 어떻게 아파트가 들어오고 도시가 생겨요. 그런데 지금 정말 그게 현실이 됐어요. 말 그렇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한강 옆에 정말 멋지게 정말 짱짱하게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자, 이렇듯이 바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네. 그 친구, 넌 누구니? 한번 보여주시죠. 넌 누구니? 박진영이 부르신 노래인 것 같기도 하고. 어머님이 누구니? 넌 누구니? 어. 자, 지식산업센터. 아. 네, 제가 방송 중에도 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맞습니다. 워낙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도대체 맨날 그 얘기하는 지식산업센터가 뭐냐? 조금 낱낱이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또 말씀. 저도 사실은 좀 궁금했거든요. 아, 그러셨죠. 왜냐면 네네. 그 보통 지식산업센터 하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 공장을 뭐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관한 그 국한된 얘기인 줄만 알았거든요.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일반 투자자분들도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네.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혹시 구로공단이라고 알죠. 64년에 조성이 된 국가산업단지였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에 한 번씩 아, 네. 팟캐스트 라디오를 구로 디지털 단지에 가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그 팟캐스트 깜짝 홍보? 함짝 홍보 네네네네네. 녹음을 하고 있죠. 네네네네. 거기 가면 이제 사람들도 엄청 많고 뭐 네. 옷 아울렛 아, 또 네네. 많고 아울렛 많죠. 뭐 구내식당도 맛있고 네네네네. 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듯이 바로 64년에 구로공단으로 있다가 산업의 구조가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2차 산업에서 그런 IT 산업 쪽으로. 네. 자, 그러다 보니까 2000년도 이제 들어오면서 네. 바로 이제 구로구 쪽에 있는 거는 구로 디지털, 그러니까 서울 디지털 산업단지죠. 네. 그래서 구로 디지털 단지가 되고 네. 금천구 쪽에 있는 거는 이제 가산 디지털 단지가 됐어. 아. 그런 쪽에 많이 생겼던 것들이 처음에는 아파트형 공장이었다. 이런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2010년에 네.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 아파트형 공장이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뭐라? 지식산업센터로. 아. 그러니까 아파트형 공장이 새롭게 이름을 바꾼 것이 지식산업센터다. 야.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장명 복댕이네요. 맞습니다. 이름을 멋지게 지었죠. 네. 네, 이름만 바뀌어도. 자, 그런데 얘가 무슨 꼬부기도 아니고, 꼬부기 아십니까 혹시? 뭐 거기 나온 건가요? 아니, 포켓몬 아십니까? 뭐 맞습니다. 들어만 봤습니다. 들어만 봤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꼬부기 계속 진화를 하죠. 아. 이 지식산업센터가 바로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어떻게 어떻게 진화합니까? 진화를 하고 있느냐 하면 종의 기원처럼 이렇게 뭐 이게 아, 종의 기원을 아십니까? 알죠? 다윈 그 아, 직립보행. 네네네네. 네. 맞습니다. 뭐 공부 열심히 하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식산업센터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말 아파트형 공장처럼 약간 그냥 좀 삭막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요즘 생기는 지식산업센터들 같으면 네. 아래쪽에 기본적으로 상가들이 짱짱하게 들어갑니다. 오. 자, 상가만 들어가도 대단했었는데 네. 이제는 지하철역 아주 가까이에 뭐하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안에 네. 세상에 영화관이 들어오고요. 오. 지식산업센터 안에 안에? 아예 쇼핑몰이 들어오고요. 오. 지식산업센터 안에 대규모 스파도 들어오고 뭐 어쨌든 간에 네. 우리가 이제 워라벨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젊은 친구들은 그냥 뭐 있다가 퇴근하면 바로 영화도 보러 가고 맞습니다. 또 그 안에 심지어 기숙사까지. 그냥 뭐 소규모 도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제가 최근에 문정 쪽에 지식산업센터를 좀 다녀왔는데요. 네. 예전에 그 먼지 풀풀 나던 그곳이 야 네. 정말 문정 컬처밸리 너무나 멋지게 잘 돼 있고요. 네. 정말 여기가 뉴욕이냐 오. 여기가 실리콘밸리냐 정말 사진을 찍어 왔는데 뭐 가까운 사람들이 보더니 아니 여기가 한국이냐? 코리아 코리아. 한국 맞습니다. 야, 그 정도로 그렇게 진화를 하고 발전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진화의 모습을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문정 지식산업센터 요런 쪽에 또는 가산 디지털단지역 그 주변 네. 요런 데들 뭐 구로 디지털단지역도 마찬가지 이런 쪽을 실제 가보시면 지식산업센터의 실체를 알 수 있다. 그런데 이쪽에 뭐 워낙 정말 직장인들이 지금 뭐 그 구로 디지털단지역이나 요런 데들 같은 경우도 약 7,000개의 벤처 기업들이 있거든요. 네.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정말 이쪽에 부동산 가격들도 짱짱하게 정말 공실 없이 정말 일자리가 많으니까. 들썩들썩하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우리가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들어가고 있는 쪽을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뜨고 있을까? 그 이유를 한번 보여주시죠. 바로 혜택과 메리트가 있더라. 아, 이 혜택과 메리트는 어떻게 뭐 나라에서 주는 건 거죠? 복댕이. 그걸 어떻게 아셨습니까? 아니 뭐 누가 뭐 개인이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네, 어쨌든 네. 입주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네. 사실상 취득세를 네. 취득세를 50% 감면을 해준다든지 재산세를 37.5% 감면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는 데다가 과밀억제 권역에서 성장 그 관리 권역으로 넘어가는 경우에는 네. 무려 법인세를 4년 동안 면제를 100% 면제를 해주는. 와, 이 세금만 해도 정말 어마어마할 텐데요. 맞습니다. 뭐 법인세를 뭐 2, 3억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그 혜택들이 좀 많더라.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가요. 뭐냐 하면 정부 기금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네. 만약에 지금 뭐 평당 물론 그 3.3제곱미터당 1,200, 1,300 가는 데도 있지만 네.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기준했을 때 네. 만약에 내가 100평 정도 사무실을 구입하려고 하면 네. 전용률이 한 50% 정도 되니까 네. 한 50평 정도 쓰게 되겠죠. 예. 그러니까 내가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약간 한 50평 정도를 쓴다라고 한다라면 네. 말 그대로 그 부분에 있어서 한 뭐 1,000만 원이라고 한 10억 정도 들겠죠. 네. 자, 그런데 이것이 10억 정도 되는데 이것을 내가 월세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50평 정도 쓰면 일반적으로 네. 뭐 보증금 2억에 한 400만 원 정도. 네. 자,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죠. 내가 보증금 2억 들어갈 거를 그냥 말 그대로 계약금 정도로 내는 거죠. 그리고 80% 정도를 저리 대출을. 대출 받아서. 그렇습니다. 2%대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 계산을 좀 쉽게 하자면 네. 내가 2억은 그냥 넣고 그렇죠. 그다음에 8억을 만약에 내가 2%대로 대출을 받았다라고 하면 네. 거의 한 160만 원, 140, 50만 원밖에 안 돼, 한 달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400만 원 낼 거를 관리비도 좀 싸거든요, 여기는. 예. 자, 그러면 400만 원 낼 걸 내가 관리비까지 다 해서 한 200만 원 절반 정도로 끝내면서 중요한 거는 뭐냐? 계속 지식산업센터의 이런 공급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예전에 평당 7, 800만 원 했던 것들이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1100만 원, 1200만 원, 1300만 원, 1400만 원, 1500만 원까지. 자, 이러다 보니까 사실은 처음에는 그냥 사옥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아니면 내가 월세를 좀 적게 내기 위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회사 입장에서 보면 시세 차익이 나는 그러네요. 부동산 투자가 돼버린 거죠. 아니,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네네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아셔야 될 건데 많이 모르시는 것 같나 봐요. 맞습니다. 자, 그러고 이런 것들은 또 소규모로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측면도 좋겠고. 자, 또 하나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산업단지 안에 거는 내가 매수를 해서 임대를 놓는 게 불법이기 때문에 안 되지만 네. 일반적으로 지금 많이 요즘 생기고 있는 성수동이라든지 영등포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문정이라든지 이런 아주 좋은 지역들 안에 있는 것들은 그냥 내가 어떤 그 입주 기업의 어떤 혜택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내가 이것을 대출을 좀 많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출 규제가 다른 데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내가 현금 흐름이 좀 된다라고 하면 바로 이런 것도 관심을 가져볼 만 하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가능이 하다는 거. 자,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도 7, 80%가 다 실제 입주 기업이었는데 네. 이런 일반 투자가 가능한 데들은 이제는 일반 투자자들이 7, 80%. 바뀌었네요. 역전. 맞습니다. 그만큼 투자 매력이 부동산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아진 것이 최근의 지식산업센터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표님, 저는 네네. 뭐 부동산 투자라고 하면 아파트, 오피스텔, 상가, 단독주택 이런 것만 알았는데
이런 지식산업센터에도 투자처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몰랐습니다. 역시 강사님의 그 강의는 명강입니다. 그러니까 기업들은 기업들대로 사옥 마련도 하고 네. 월세도 줄이면서 어떤 시세 차익을 생각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일반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뭐 기업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장기적으로 있잖아요. 보통 네. 기업들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틈새 투자처 지식산업센터가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폭등이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대표님의 명강의를 이렇게 좀 들어봤는데 조금 뭔가 더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다. 좀 더 나도 이게 개인 투자처인데 아니면 나도 여기 사장님인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무료 세미나가 마련이 돼 있죠. 그죠? 맞습니다. 사실 뭐 제가 방송에서 콕콕콕콕 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미나 오시면 제가 네. 아주 구체적으로 뭐 은퇴하는 분들은 은퇴하는 분들대로 네. 또 뭐 새로 초보 투자는 초보 투자자분들대로 제가 모두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정말 무료 특강이지 않습니까? 아, 네, 이게 뭐 무료 특강이 저한테는 안타까운데 네.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좋은 거죠. 네, 네. 그래서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입니다.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말 무료 특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매주 토요일입니다. 오후 1시 지방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도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하시고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론을 배웠으니 실전에 접목시켜 봐야겠죠. 유재성 대표의 부동산 쪽집게 실전 분석 복댕이 부동산을 찾아라. 네, 대표님 오늘도 쏙쏙 찾아주십시오. 곧장 가보겠습니다. 어디 내려주시죠. 네. 바로 다산 신도시가 되겠습니다. 야, 뭐 다산 신도시는 뭐 요즘 들어서 여기저기서 뭐 말씀도 많이 하시고 맞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지금 뭐 다산 같은 경우에 사실상 뭐 입주 폭탄이 터질 수도 있다고 해서 걱정들을 사실 많이 했었죠. 맞습니다. 네, 네. 워낙 또 이제 한꺼번에 또 입주를 하다 보니까 네. 또 뭐 시기적으로 이제 그랬었고, 근데 막상 뚜껑을 열고 났더니 예. 대박이 났습니다. 그런가요? 네, 사실 이쪽이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 네. 한 3억대 뭐 한 초후반 정도, 네. 아니면 뭐 비싸도 한 4억대 뭐 초반 정도 이렇게 분양이 됐었는데요. 예. 지금 입주 시점이 되고 나니까 5억, 6억. 야, 그 정도가 올라간 거는 어떤 특별한 그 호재가 뭐 또 이렇게 또 함께 어우러져서 그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통 한 2억 이상 정도의 프리미엄이 예. 이렇게 붙었는데요. 대단하네요. 그렇습니다. 뭐 최근에 다산 쪽에 계속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큰 게 하나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예. 자, 지도를 보여주시면 바로 이제 저기가 다산, 네, 보이시죠? 네. 다산 쪽이 이렇게 크게 형성이 되다. 굴이 뭐 바로 약간 위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다산도 한강축에 있다라는 거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미사 바로 위쪽이 지금 다산이거든요. 네. 뭐 바로 그냥 마주보고 있잖아요, 지금 미사랑.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예. 한강축, 한강 가까이 있다라는 거, 이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예.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너무 가깝습니다, 사실은. 그럼요. 저도 예전에 그 잠실에 살았는데 아, 네네. 그 부대가 구리에 있었습니다. 그랬습니까? 그래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렇죠. 뭐 정말 불과 뭐 몇 분 안 걸릴 네, 정도니까요. 한 15분, 20분이면 가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다산이 굉장히 가까운데, 예. 이번에 3기 신도시 예. 왕숙지구 보이시죠? 지금 저기 바로 옆에 살짝 또. 맞습니다. 지금 다산이 약 한 3만 2천, 3만 3천 세대 정도 돼서 네. 보통 한 인구가 한
8만에서 9만 정도 지금 이제 들어오는 거거든요. 예. 자, 근데 왕숙지구는 무려 6만 6천 세대. 야, 어마어마하네요. 두 개를 합치면 10만 세대가 되겠죠. 야, 자, 평균 가구 원수를 2.5명 정도로 생각을 하면 예. 한꺼번에 25만 명의 어마어마한 신도시가 생기는 거죠. 아, 이러다가 뭐 왕산 광역시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왕숙하고 다산? 예. 왕산? 예. 아니 근데 다산이 먼저 생겼는데 다숙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왕 광역시 뭐 이렇게. 맞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굉장히 그렇게 호재들이 쏟아지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교통이 일단 좋아집니다. 자, 일단 8호선 다산역이 생기게 되고요. 네.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지하철이 없다가 또 생기면 좀 그렇겠죠. 자, 더더구나 4호선 지금 연장선도 지금 가고 있고요. 가장 큰 거 네. GTX B 노선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아, 발표가 났어. 송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렇죠. 지금 뭐 에타 면제 사업에서 빠졌지만 어쨌든 간에 이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이쪽은 워낙 지금 왕숙지구까지 있기 때문에 예타 통과는 편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나 면제할 필요가 없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정도니까 어쨌든 GTX B 노선까지 네. 더더구나 제2경부고속도로라고 하는 국토의 대동맥이라고 하는 세종 서울간 고속도로 세종 구리까지 요게 지금 2022년에 바로 또 연결이 됩니다. 구리에서 세종까지. 맞습니다. 바로. 그냥 바로 정말 이게 또 스마트 고속도로라고 해서 정말 짱짱하게 또 가는 바로 그런 고속도로가 되기 때문에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게. 자, 지금도 굉장히 프리미엄이 2억이 붙을 정도로 좋아졌는데 네. 앞으로 뭐 4호선, 8호선, GTX B 노선 이러면 계속 좋아지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여기에 대규모 쇼핑몰이 생깁니다. 아, 우리나라에 쇼핑몰이 많은데 또 생기는 건가요? 맞습니다.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이라고 해서 정말 대지만 2만 평이 넘습니다. 2만 평이라고 하면 좀 가늠이 안 가는데 어느 정도 크기인가? 뭐 송도 현대 프리미엄에 뭐 한 1.4배 정도 규모가 된다라고 하니까 엄청난데요. 어마어마하네요. 거기에다가 요즘 또 이쪽에 또 그 다산 프리미엄 캠퍼스 지식산업센터가 아까 말씀하신 맞습니다. 10만 평 정도 되는 게 이 안에 사실은 자체 안에 트램이 다닐 정도로 야, 열차가 다닐 정도로 아니 일자리, 주거, 쇼핑 다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뭐 아울렛 생기죠. 이런 거대한 지식산업센터까지 생기죠. 앞으로 다산이 복댕이다. 복댕이 드리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정말 눈앞에 신도시가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그렇습니다. 느낌이 듭니다. 네. 아, 대단합니다. 지금 빨리 저희 다산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산으로 가기 전에 우리 또 다산에 어디를 해야 될지 한번 또 세미나 오시면 또 한번. 그렇죠. 더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 정말 부동산이 좋다. 아, 이렇게 쪽집게 부동산. 이 대표님께서 다산의 어떤 이런 그 잠재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인 또 이런 말씀을 좀 안 해주셨어요. 또 시간 맞습니다. 관계상도 있고. 뭐 세미나 오시면 뭐 다산뿐만 아니라 이런 네. 다산처럼 지금 현재 뜨고 있는 곳이 어딘지 우리가 콕콕콕콕 찍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네. 우리 유재성 대표님을 만날 수 있는 무료 세미나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잠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입니다. 오후 1시에는요, 돈 되는 서울 초역세권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실전 부동산 투자 전략을 알려주는 세미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에 계신 분들, 아, 나는 듣고 싶다. 아, 나는 언제 유재성 대표님을 만나? 보고 싶어, 대표님! 이렇게 가슴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지방에 계신 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무료 특강이라는 주제로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및 참석 예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도 힘차게 한번 달려봤습니다. 우리 고품격 부동산 쇼 많은 분들에게 또 구호 한번 외쳐드려야죠. 그렇습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성호야, 아유 고생이 많았구나. 너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진짜. 아버님, 아버님이 여기 상석에 앉으십시오. 아니 내가 이 형사 자리에 앉아도 되겠니? 아버님이 저를 조사해 주십시오. 아버님이 저를 가르쳐 주십시오. 성호야. 아버님, 네, 그래 너의 그 이야기는 잘 들었고 네. 내가 그때 너에게 나의 집을 물려주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단다. 무슨 이유입니까? 네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네, 집을 증여해달라고 졸르지 않았니? 졸랐죠. 그래서 졸랐죠. 내가 주지 않았더니 10,000원을 꺼내서 그렇죠. 그래 이렇게 돌아와서 하여간 반갑고 네. 자 그런데 내가 오늘 증여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 우리 아빠 만세! 우리 유중이 아빠 만세 사랑합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그때 왜 증여를 하지 않았느냐? 이유. 만약에 내가 그때 너에게 증여를 했다면 네. 너는 그 집을 팔아서 네. 분명히 오락실에 가서 갤러그와 뭐 있지? 올림픽. 올림픽 그걸로 다 탕진했을 거야. 맞습니다. 바로 너가 이렇게 다시 돌아올 집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아버님. 그때 증여를 하지 못했다는 거 이 아빠의 마음 아버님. 이해해 줄 수 있겠니? 그런 큰 뜻이 있었군요. 그랬단다. 행여나 내가 밖에서 망하더라도 아버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복댕이 집과 기둥을 만들어주신, 기다려주신 우리 아버지야말로 진정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래 성호야 나를 낳아주신 진짜 아버님은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셨구나. 우리 유재성 아버님이야말로 진짜 저의 아버님이십니다. 성호야 그런데 너가 이 증여를 받기 전에 알아야 될 것이 있단다. 뭡니까? 뭐냐면 이 증여를 할 때 말이지. 네. 지금 너가 아까 아빠에게 뭐라고 했니? 제가 이 집을 증여받아서 아빠를 평생 복양하겠습니다라고 하지 않았니? 그렇습니다. 내가 그 말에 혹해서 증여를 하겠다고 결정을 했던 거야. 그럼요. 자, 그런데 네. 만약에 네가 그것을 어기고 이 아빠를 복양하지 않으면 네. 이 아빠가 증여 계약을 합법적으로 해제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기 바란다. 그것이 법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알겠습니다. 아버님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삼시세끼 밥 안 굶기고 제가 봉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님도 그만 동네 할머님들 그만 만나시고 얘기를 꼭 들어주십시오. 성호야 그러면 이 기쁨을 네, 구호를 외치고 마치는 걸로 하자꾸나. 그렇습니다. 전국 1만 2천 모든 아버님들에게 이 복댕이 구호를 바칩니다. 고품격 부동산 쇼 복댕이. 아버님 그만 할머니들 그만 집에 데리고 오시고요. 끝났어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